사람들의 되게 기본적인 욕망이 그렇게 달라질까요? 사람은 정말 게으르다. 그리고 사람들을 되게 귀찮게 하지 않고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모든 서비스들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나 니즈는 사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니즈는 되게 달라지지 않는데, 그게 메타버스라는 공간이라는 기술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이 공간이라는 기술을 쓰는 게 반드시 좋으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관문을 어떻게 뭐 인류가 사람들이 되게 넘어서게 해주는 데는 엔터테이닝 콘텐츠만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방탄의 콘서트를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전 세계 아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기를 사게 될까요? 방탄의 그런 VR 콘서트가 정말 제대로 된 게 나온다고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당장 달려가서 사시지 않겠어요? 호모 루덴스라고, 놀이하는 인간, 이게 호모가 붙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호모 루덴스인데, 놀이하는 걸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아마 메타버스도 그런 이제 컨텐츠들, 좀 재밌는 게임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약간 이런 데서부터 많이 좀 구체화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메타버스 이렇게 되게 화두가 되냐. 물론 이게 되게 유행어처럼 뜨는 느낌도 어떤 분들은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IoT도 그랬고, 뭐 유비쿼터스 이런 것도 엄청 한때 되게 화두가 됐었었는데, 메타버스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은 그래도 좀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드는 게, 저처럼 뭔가 어떤 IT나 테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얘가 디지털에 있어서의 그 제3의 물결 같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시작돼 웹이라는 게 열렸을 때 우리 삶이 한번 되게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폰으로 촉발된 이제 모바일이 들어오면서 그 모바일이랑 또 SNS랑 결합이 된 거, 이게 되게 두 번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삶이나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점점 우리가 더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 됐었던 것 같고요. 내 손 안에 모든 개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겠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웹이 있었을 때도 PC라는 게 이제 같이 나오면서 촉발이 되긴 했었지만, 사실 PC가 원래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근데 정말 퍼스널 컴퓨터는 사실 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바일이 됐었을 때야말로 비로소 사람들이 정말 퍼스널하게 개개인들이 모두 이걸 가지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왜 메타버스 이제 이 부분을 특히 이제 테크나 IT 쪽에서 주목하냐면, 이게 서드 웨이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웹 3.0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마치 이제 우리가 모바일로 넘어올 때 굉장히 큰 비즈니스 기회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되게 열렸었던 것처럼, 이게 메타버스라는 굉장히 거대한 프레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프레임인데, 이게 지금 왔었을 때 이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굉장히 큰 기회와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하고 메타버스 하면서 이제 좀 지켜보고 계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온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 그래픽적으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건 왜 다 이제 뭐 글래스나 아니면 지금 뭐 오큘러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항상 눈을 중심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구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스페이스 공간을 통해 가지고 구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적인 형태로 되게 많이 구현이 될 수밖에 없어서 다른 디바이스가 되게 지금 필요한데, 이게 얼마나 좀 편하게 나오느냐가 핵심이죠. 사실 뭐 써보셨겠지만 오큘러스 퀘스트가 원보다는 정말 좋아진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2시간 이상 쓰고 있기 힘들다. 그 무게도 꽤 아직도 여전히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쓰고 있으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꽉 눌려서 찍히고 약간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얼마나 해결된 형태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시면 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아이폰 나오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터치가 가능한 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던 시점들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랑 아이폰이 딱 나왔을 때 아이폰이 완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당연히 디바이스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도 보면은
앞에 이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손에 약간 핸드 이렇게 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 특허 내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갑 형태로 돼 있는 게 막 지금 특허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각 정보랑 같이 어쨌든 이제 손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좀 꽤 많이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쉽게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서 그런 기기는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디지털 공간에서 들어가는 체험을 훨씬 더 몰입감 있고 제대로 밸류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을 만들려면은 그 디바이스 부분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디바이스로는 이것들이 구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뭐 폰이든 아무리 좋은 4K TV라 할지라도 공간을 저희한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이런 기술들로 공간의 형태로 이제 웹이 구현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의 되게 기본적인 욕망이 그렇게 달라질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서비스 쪽에서 IT 테크 이제 서비스 계속 개발하면서 혹은 지켜보고 벤치마킹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거는 사람은 정말 게으르다. 그리고 사람들을 되게 귀찮게 하지 않고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모든 서비스들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왜 요즘 동영상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영상이 가장 할 일이 없어요. 네, 유튜브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딱 한 번 플레이 버튼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 심지어 요새는 추천 로직에 의해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검색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모든 서비스들은 정말 인간을 되게 게으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메타버스 공간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욕망이 근본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어떻게 밸류를 애드해 주느냐가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메타버스 공간만에 그러니까 이게 새롭다는 걸로 언제까지 사람들이 그걸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신기하다. 이건 이제 잠깐 반짝인 거고 이게 되게 지속 가능하고 영속 가능한 형태로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하게 만들려면은 지금 뭐 서비스들 개발하는 것처럼 걔가 가지는 굉장히 큰 밸류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되게 이제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되게 게으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가치를 밸류를 찾아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사람들의 욕망을 훨씬 잘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죠. BTS 방탄의 콘서트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막 6만 명, 뭐 8만 명 이렇게 들어간 스테디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 코앞에서 방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굳이 한 몇백 명 정도도 사실 안 될 거예요. 근데 방탄이 비대면 콘서트 했을 때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이 넘게 다 봤잖아요, 그 콘서트를. 그렇게 한 것처럼 사실 이제 만약에 VR로 제대로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수천만 명도 기술적인 인프라만 받쳐주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거죠. 이 모든 사람을 일렬에서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수천만 명이 모두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바로 예를 들면 정국이가 막 땀 흘리고 나랑 눈 맞추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인 거죠. 내 최애들만 편집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냐. 가 이제 문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간의 욕망이 어떤 지점이냐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형태를 이제 메타버스에 둘러싸고 있는 기술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못하냐 그 가치를 구현해 주냐 못하냐 이제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될 수 있게 하겠죠. 이거는 지금 콘서트 보는 많은 분들의 욕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뭐 대포 카메라가 나오는 이유, 막 이런 망원경 같은 거 들고서 보는 이유가 다 가깝게 그 사람의 이거를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구현해 줄 수 있죠. 그걸 수천만 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거인 거죠. 그거를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현을 해주느냐의 문제죠. 근데 그냥 이제 저희가 현실에서 할 때 불편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저는 되게 이제 쉽게 메타버스라는 서비스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옷을 사러 쇼핑을 오프라인 공간을 한번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갔는데 일단 가면 착장하는 거 솔직히 되게 귀찮지 않으세요? 근데 저 할 때마다 이렇게 입고 벗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가끔씩은 그냥
아 그냥 저 대충 그 사이즈 맞으니까 그냥 주세요. 약간 이럴 때 이렇게 사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피도 이상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럴 때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냥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 되게 귀찮은데 해결해주면 되게 좋은 니즈잖아요. 그럼 오프라인에서 똑같이 이제 매장인데 내 신체 사이즈랑 똑같은 애 디지털 트위닝 기술 이용해가지고 아바타로 들여보내서 돌아다닐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옷을 그냥 딱 이렇게 터치하는 순간 나한테 바로 입혀줘가지고 나랑 치수랑 몸이 똑같은 애니까 입어보고 아, 얘 느낌 아니네. 근데 만약에 이제 색깔이 근데 종류별로 있잖아요. 어떤 색이 나한테 더 잘 어울리지? 띡띡이 눌러볼 때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보면 색이 다 입혀져가지고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쇼핑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니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이나 니즈는 사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니즈는 되게 달라지지 않는데 그게 메타버스라는 공간이라는 기술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이 공간이라는 기술을 쓰는 게 반드시 좋으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틱틱 터치해서 보는 게 제일 편한데 이걸 굳이 메타버스로 구현해 주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을 웹소설이든 책이든 텍스트로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이걸 굳이 저 공간에 이렇게 글로 띄워주는 게 과연 편할까? 아닐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글에서 나오는 세계를 만들어준다. 이거는 다른 얘기겠지만.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이나 니즈를 해결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우리한테 또 하나의 굉장히 크고 재밌고 매력적인 수단이 하나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게 그 공부하는 것보다 다 노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엔터테이닝이라는 게 사실 놀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엔터테이닝 산업의 콘텐츠들만한 게 없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쉽게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괜히 극도의 편리함을 주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모바일로 넘어갈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 국민이 애니팡 게임 하셨던 때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도 그 스마트폰을 깔아야 된다. 뭐 스마트폰 사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들도 꽤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약간 새로운 관문을 어떻게 보면 인류가 사람들이 되게 넘어서게 해주는 데는 엔터테이닝 컨텐츠만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아마 메타버스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도 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컨텐츠가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만약에 방탄의 콘서트를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전 세계 아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기를 사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큘러스 캐스트 2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게 테크와 IT에 되게 관심 있는 남자분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방탄의 그런 VR 콘서트가 정말 제대로 된 게 나온다고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당장 달려가서 사시지 않겠어요? 너희가 약간 세계관 강자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어떤 가상에 완결된 자기들만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월드가 이제 돌아가는 규칙과 그 세계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현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한번 이제 들어가면 그 규칙의 세계에 따라서 되게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거 정도가 이제 구현이 돼 있는 걸 보통 월드라는 이야기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를 들면 일종의 규칙과 놀이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세계관이. 그래서 야,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면은 이런 규칙으로 이렇게 노는 거야 라는 거를 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시대든 공간이든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믹스를 한 어떤 것이든 이런 것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건 이미 요즘도 되게 많이 놀고 있지 않나요? 그런 막 부캐놀이 같은 거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런 용어들 막 쓰시잖아요.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이런 셈 치자. 약간 그런 놀이인 것 같아요. 일종의. 예. 설정이라는 용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린 이런 셈 치자. 그리고 이런 규칙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노는 이런 규칙이 있는 세계야. 이 안에서 사실 노는 거는 대신에 그 세계관이란 말을 할 때 항상 이제 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플레이어들의 되게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보장되는 구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야, 그럼 그런 세계관 같은 거 우리 이미 MMORPG 게임에서 다 구현은 돼 있는데 왜 MMORPG는 메타버스라고 안 부르고 자꾸 얘는 왜 메타버스가 아니야? 그리고 게임
게임 회사들에서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네 메타버스 얘기하는 거, 야, 우리는 지금 막 10년 전, 20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메타버스 기술 다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안에서 얼마나 예를 들면 이 자율성을 가지고 그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놀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 미션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엄격하게 짜여져서 그대로 플레이를 사실 하고 어쨌든 그 세계를 경험하고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이 월드에서 사실 자기가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리빙이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자꾸 뭐 현실이 가상세계로 들어와 있는 거다, 현실과 이게 되게 융합되어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안에서 마치 현실에서 내가 내 의지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세계의 어떤 규칙 안에서 자기가 자율적인 생각과 의지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살 수 있는 느낌이 되는 어떤 무엇, 현실과 같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그래야 이제 그 세계를 메타버스화 돼 있다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게임이 메타버스가 아닌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은 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야, 결국은 이게 플랫폼 인프라 뭐 다 된다고 해도 결국은 파이널리는 세계관 싸움으로 갈 거고, 이런 뭐 월드나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 애가 위너가 될 거기 때문에 너네처럼 이렇게 세계관에 관련된 IP를 들고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거나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은 회사가 결국은 짱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밸류를,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결국은 가치를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반드시 예를 들면 건강하고 되게 착한 방식이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게으르게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욕망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가치를 많이 느끼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어떻게 경쟁력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되게 새로운, 그 이전에 없었던 혹은 이전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으로 기획을 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더 쉬워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모든 컨텐츠 기업들의 꿈의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컨텐츠 IP들이 항상 보는 꿈의 기업 중에 하나는 사실 디즈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IP는 마블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를 이제 바라보면, 야, 우리랑 디즈니랑 어떻게 싸우지? 이런 게 진짜 고민이 많고, 사실 이제 디즈니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굉장히 큰 축 중에 하나가 이제 테마파크에서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약간 빌딩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자고 하면 저희가 미국에 가서 땅 사고 막 중국 가서 땅 사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체급이 너무 다른데 거의 다윗과 골리앗인데 이게 싸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디지털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리가 테마파크 만드는 경쟁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타버스가 열리면 완전 이제 새로운 뭐 경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장들이, 특히 이제 원래부터 디지털 베이스의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 한 번쯤 판을 엎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하는 거죠.